곽태성 중사가 하민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비웃습니다.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대통령이겠다. 이 새끼야. 하민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게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하민은 꾹 참고 또 참습니다. 어머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곽 중사는 상상도 못했겠죠. 자신이 방금 조롱한 그 엄마가 정말로 군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군부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오후였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의 구령소리가 메아리쳤고 막사 곳곳에서는 청소와 정비에 여념이 없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의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나민이었어요. 하민은 생활관 청소를 마치고 걸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죠. 어릴 적부터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들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편이었거든요. 유나민. 갑작스럽게 들려온 호명에 하민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돌아보니 곽태성 중사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곽 중사는 이 부대에서 소위 무소불위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늘 찌푸린 미간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신병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간부들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네, 중사님. 하민은 재빨리 몸을 돌려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곽 중사는 그런 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 같은 표정이었죠. 야, 너 청소하는 거 봤는데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거북이 새끼도 너보단 빠르겠다. 다른 놈들은 벌써 끝냈는데 너만 아직도 끙끙거리고 있네. 집에서 네 애미가 다 해줬냐? 사실 하민은 다른 병사들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것뿐이었죠. 하지만 곽 중사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굼뜨게만 보였나 봅니다. 대답 안 해? 이 새끼야? 어디서 멍하니 서 있어? 곽 중사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모두들 곽 중사가 화를 낼 때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민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사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바쁜 일로 인해 집안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민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하민이 조용히 대답하자 곽 중사는 더욱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민의 어깨를 확 잡아당겼어요. 더 빨리? 야, 내 엄마가 투스타라도 되냐?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게 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하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곽 중사의 말이 얼마나 현실과 가까운지 모르고 하는 소리였지만 하민에게는 너무나 예리한 한 방이었거든요. 하민의 어머니인 한경진은 정말로 투스타, 즉 이성장성의 장군이었어요. 대테러 기획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군 고위층이었죠. 하지만 하민은 입대할 때부터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해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대통령이겠다. 이 새끼야. 곽 중사가 하민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병 2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민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야, 유나민. 너 같은 놈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엄마 치마폭이나 붙들고 있을 것이지. 답 안 해? 곽 중사가 하민의 턱을 확 잡아 올렸습니다. 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곽 중사는 유독 하민에게만 가혹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밤 추가 청소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체력 단련도 따로 하고. 알겠나? 네, 중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다시. 네, 중사님. 곽 중사가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유나민처럼 굼뜨게 굴면 다 똑같이 당한다는 거 알아둬. 곽 중사가 떠나간 후에도 하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답답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하민을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곽 중사의 눈에 띌까봐 무서웠거든요. 그 시각 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는 한경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아들 생각이 났어요. 입대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면회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거든요. 하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한경진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입대한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그날 저녁 하민은 혼자서 생활관 추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혼자만 걸레질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죠. 바닥을 닦으면서도 자꾸만 곽 중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엄마가 투스타라도 되냐?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게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틀 후 한경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아들이 있는 부대로 향했어요. 면회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원 확인 절차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분증은 있으시지만 별도의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면회 담당 병사는 예의 바르게 안내했습니다. 한경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지만 그러면 아들이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군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경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부대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과 생활관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저 안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한경진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부대를 떠나면서도 계속 뒤돌아보았던 그녀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어머니의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경진은 다시 한번 아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기고 면회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죠. 무엇보다 평범한 어머니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꼭 하민이를 만나야겠어. 한경진은 거울 앞에서 단정한 블라우스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평소 군복을 입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부대에 도착한 한경진은 면회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담당 병사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면회자를 호출하겠습니다. 한경진은 면회소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도 하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면회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한경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담당 병사가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지금 훈련 중이라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경진에게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훈련을 하는 것도 이상했고 담당 병사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한경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아, 그건 좀. 민간인께서는 훈련장 출입이. 한경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담당 병사의 만류를 뒤로하고 부대 안쪽으로 향했어요. 오랜 군생활 경험으로 부대 구조는 대충 파악할 수 있었죠. 훈련장 근처로 다가가자 희미하게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경진은 조심스럽게 모퉁이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훈련장 한쪽에서 한 명의 병사가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 위로 곽태성 중사와 상병 2명이 서서 번갈아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엎드린 병사는 다름 아닌 하민이었습니다. 일어나. 왜 이렇게 느려? 곽 중사가 하민의 등을 발로 툭툭 차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민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팔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민이 간신히 말하자 곽 중사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못하겠다고? 군대에서 못하는 게 어딨어. 야, 엄마 치마폭 붙들고 온 새끼가 어딜 감히 말을 해? 여기는 실력으로 서열 정하는 곳이야. 곽 중사는 하민을 일으켜 세우더니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엄마한테 전화할래? 응? 엄마, 여기 너무 힘들어요. 이럴래?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곽 중사에게는 더욱 거슬렸나 봐요. 고개를 저어? 야,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때 상병 하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중사님, 이놈 정말 버릇이 없네요. 확실히 혼내줘야겠어요. 그러게. 야, 유나민. 다시 엎드려. 이번엔 100개다. 하민은 다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몇 개를 하지도 못하고 주저앉았죠. 곽 중사는 그런 하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라. 진짜 쓸모없네. 야, 일어나. 곽 중사가 하민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민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과도한 운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죠. 하지만 곽 중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피난다고 그만할 줄 알았어? 계속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경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지휘관으로서의 냉정함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군복도 흙과 땀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제야 곽 중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야, 유나민, 일어나. 하지만 하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상병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사님,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닥쳐. 그냥 의무대로 옮겨. 곽 중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급하게 하민을 부축해서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상황이 한경진의 눈에 다 들어왔거든요. 한경진은 촬영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를 떠나면서 한경진은 핸드폰을 꺼내 2번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 참모에게였어요. 서재만 준장님이세요? 네, 한경진입니다. 긴급한 안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2번째 전화는 더욱 중요한 사람에게였어요. 국방부 감찰실이죠? 특별감찰 요청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지휘계통 무시, 보고 누락, 가혹행위 사안입니다. 전화를 마친 한경진의 눈빛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행동할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시작하지요. 한경진의 작은 독백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곽태성 중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훈련과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곽태성 중사는 하민이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다른 병사들이 더욱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죠. 야, 너희들 봤지? 유남인 그 새끼 꼴 말이야. 앞으로 똑바로 안 하면 다 저렇게 된다는 거 알아둬. 곽 중사는 다른 신병들 앞에서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하민과 같은 꼴을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곽 중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요. 정오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각계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따스한 봄볕 아래서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군부대의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군부대 근처에서는 가끔 헬기가 지나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꽤 낮은 고도로 말이에요. 병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거 뭐야? 왜 저렇게 계속 돌고 있지? 훈련용 헬기인가? 아닌데. 저건 UH-60이야. 수송 헬기라고.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분명히 사전에 통보받은 비행 계획은 없었거든요. 헬기는 부대 상공을 몇 바퀴 더 돈 후에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착륙할 장소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뭐야, 저게. 갑자기 헬기가 왜 와?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대장도 급하게 본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부에서 파견된 것 같다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죠. 헬기에서는 아직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프로펠러도 여전히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지 다시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죠. 병사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곽태성 중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평소처럼 큰 소리로 병사들을 다그쳤습니다. 뭘 구경하고 있어? 훈련이나 제대로 해. 헬기 구경할 시간에 팔굽혀펴기나 더 해. 곽 중사는 여전히 자신이 이 부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자신에게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헬기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인물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체형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았습니다. 부대 간부들이 급하게 달려와 거수 경례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녀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건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여성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경진 소장입니다. 대테러 기획단장 겸 본 부대 이하부대 감독권자로 왔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장이라는 계급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분이었는데 대테러 기획단장이라는 직책까지 가지고 있다니요. 대대장조차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한경진은 간부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별 감찰을 위해 왔습니다. 모든 부대원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부대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곽태성 중사가 함인 대신 다른 신병을 상대로 또다시 얼차례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야, 이창호. 너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했지? 엎드려. 이창호라는 신병이 떨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곽 중사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엄마 품에서 갓 나온 새 같냐? 특히 유남인 그 새끼는. 곽 중사가 하민을 욕하며 비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방금 누구를 욕했나? 곽 중사가 짜증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거기에는 정복을 입은 한경진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소장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곽 중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곽 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소장님. 곽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한경진은 차가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방금 유남인 이등병을 욕했다고 했나? 그리고 내가 아까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대통령이겠다고 했다던데? 곽 중사는 완전히 당황해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경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참 재미있군. 그럼 지금 대통령이 된 기분이 어떤가? 그 순간 곽태성 중사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곽태성 중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부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한경진 소장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는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나?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지? 아, 대통령님이라고 해야 하나? 한경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 생각을 하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곽 중사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병사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한경진은 곽 중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대 회의실로 가자. 할 얘기가 많다. 이 말과 함께 한경진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국방인권센터였어요. 긴급사안 발생했습니다. 가혹행위 현장 증거자료 확보 완료. 즉시 조사팀 파견 요청합니다. 두 번째 전화는 헌병단이었습니다. 특별감찰 지원 요청합니다. 관련자 전원조사 예정. 세 번째 전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청와대 안보수석실이었거든요. 네, 안보수석실이죠? 한경진입니다. 군 기강 회의 관련 긴급 보고 드립니다. 곽 중사는 이 전화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이제 이 일이 단순히 부대 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사안이 되어버린 거였죠. 부대 명령실로 향하는 동안 한경진은 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의무대에 있는 유남인 이등병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대대장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지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전출은 물론이고 진급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게 분명했죠. 네, 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재만 준장을 비롯해서 감찰실 관계자들, 헌병단 수사관들까지 총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경진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덕분이었죠. 서재만 준장이 한경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증거 자료는 확보했나요? 네, 소장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자료와 의무대 진료 기록, 그리고 관련 병사들 진술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경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곽태성 중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곽태성 중사, 1차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 곽 중사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상습 가혹행위 혐의, 증거 영상 다수 확보. 한경진이 말하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한경진이 직접 촬영한 하민 가혹행위 장면이었어요. 곽 중사가 하민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고 과도한 얼차례를 시키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보고 체계 무시 및 은폐 시도 혐의. 두 번째 혐의가 발표되자 대대장의 얼굴도 더욱 어두워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휘관으로서 큰 문제였거든요. 직속 상관 명령 불복종 및 허위 보고 혐의. 세 번째 혐의까지 나오자 곽 중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서재만 준장이 일어서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곽태성 중사 및 가해 관련자 전원 영창 조치, 군검찰 송치 예정. 그 순간 곽 중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애가 소장님 아들인지 몰랐다고요. 한경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괜찮았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내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괴롭혔다. 그것만으로도 내 죄는 충분하다. 한경진이 일어서서
곽 중사 앞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실력으로 서열을 정해보자. 내가 투스타고 넌 중사다. 서열이 어떻게 되지? 곽 중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때 의무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민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경진은 즉시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 병상에는 하민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온몸이 붓고 멍들어 있었죠.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하민은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한경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엄마로 온 게 아니다. 지휘관으로 왔다. 하민은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죠. 엄마, 아니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경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이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곽태성 중사는 영창에 수감된 후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가 진짜 투스타였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나민이 정말로 한경진 소장의 아들이었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장군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곽 중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머리를 감쥐었어요. 부대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곽 중사에게 눌려 지냈던 병사들은 이제서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하민과 같은 처지에 있던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야, 진짜 소장님 아들이었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곽 중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곽 중사 끝난 거 아니야?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대대장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휘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실패였거든요. 그는 급하게 상급 부대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전전긍긍했어요. 이번 일로 내 진급은 물 건너갔군. 아니, 전출이라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부대 내 권력 구조였습니다. 그동안 곽 중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암묵적인 서열과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곽 중사에게 빌붙어 살던 몇몇 상병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죠. 중사님이 저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괜히 연루되면 큰일이야. 이들은 이제 자신들도 곽 중사와 함께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상병들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한편 의무대에서는 하민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외상은 심했지만 다행히 내부 장기에는 큰 손상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았죠. 하민아, 기분이 어때?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하민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아니, 소장님, 지금은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 한경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지휘관으로서의 차가운 모습만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다시 어머니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혼자서 견뎌내려고 했는데 결국 엄마 덕분에 구원받았네요. 내가 혼자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 하지만 앞으로는 힘들면
엄마에게 말해도 돼.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바로 그때 곽태성 중사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곽 중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곽태성 중사 보직 해임 및 불구속 기소 결정, 가해 간부 전원 동일 처분.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대 전체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단순히 영창에 수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였거든요. 곽 중사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제대 후에도 이런 전력 때문에 취업하기가 힘들 것 같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거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곽 중사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나오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하민의 약점을 폭로해서 복수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유남인 그 새끼가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다 말해주겠어. 엄마 백으로만 살아온 놈이라고. 곽 중사는 휴대폰을 들고 몇몇 언론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무산되었어요. 곽태성 중사님이세요? 헌병대입니다. 지금 나오셔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병들이 곽 중사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경진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둔 덕분이었죠. 곽 중사의 휴대폰과 개인 소지품은 모두 압수되었고 추가 조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뭐야? 왜 내 전화기를 가져가?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곽 중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상태였거든요. 한경진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 중사와 직접 대면했어요. 곽태성 중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곽 중사는 한경진을 바라보며 끝까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장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세요? 결국 내지 아들 지키려고 권력 쓴 거 아닙니까? 한경진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권력을 썼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지? 너야말로 중사라는 계급을 이용해서 약한 병사들을 괴롭힌 거 아닌가? 그건 내 아들은 숨었지만 넌 모든 게 드러났구나. 실력이 아니라 권력에 기대 살아온 자의 끝이 바로 이거다. 한경진의 말에 곽 중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을 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실력으로 살아봐라. 군복을 벗고 나서 말이야. 한경진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곽 중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부대로 돌아온 한경진은 대대장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이번 일로 자신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남인 이등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회복 후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진은 마지막으로 의무대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어요. 하미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고 곧 일반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의무대에서의 며칠은 하민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곽 중사의 가혹행위, 혼자 견뎌내려 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준 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민아, 잘 지내고 있나?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외할머니인 오말순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죠. 할머니, 하민은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려다가 아직 아픈 몸 때문에 다시 누웠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다가와서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민이 많이 아팠지? 할머니가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하민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다 참고 견뎠구나. 할머니는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하민은 오랜만에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 엄마가 얼마나 너 걱정했는지 아나? 매일 밤 내 이야기만 했어. 하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 하면서 말이야. 하민은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니요.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셔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바보야. 내 엄마가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 몰라. 자기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연락도 못 했던 거야.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하민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로 걱정하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경진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한경진이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진아, 고생 많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하민이가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엄마로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서 더 미안해요. 한경진은 아들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지휘관으로서의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된 것 같았죠. 엄마 미안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거. 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야, 하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일만 했던 것 같아서. 한경진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멋진 군인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때문에 내가 외로웠을 거야.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할머니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참 답답하구나. 서로 사랑하면서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해? 할머니의 말에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조심스러워했던 거였죠.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한경진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부터 바꿀 거야.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거든.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 일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민아.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사과해야겠어. 그런데 앞으로는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에게 말해도 돼.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이해했거든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도 앞으로 자주 올 거야. 우리 하민이 외롭지 않게 해줄게. 할머니의 말에 하민은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하민은 의무대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치유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한경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겠네. 네, 그런데 엄마. 응? 앞으로는 다른 병사들이 저처럼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하민의 말에 한경진은 놀랐어요. 아들이 이런 시련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경진은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 거였죠. 멋진 생각이야, 하민아.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해보자. 할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하민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한경진은 오랜만에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것이요. 저를 구해주신 것도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도 바보야, 당연한 거야. 너는 엄마 아들이잖아. 한경진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 품 안에서 하민은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민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곽태성 중사 사건 이후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상급자들도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유남인 이등병, 중대장이 하민을 불렀습니다. 하민은 재빨리 달려가서 격려를 했어요. 네, 중대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모범병사로 선발되었어. 하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범병사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부대장님이 직접 추천하셔서 특기병으로도 선발되었다. 축하한다. 특기병까지 선발되었다는 소식에 하민은 더욱 놀랐어요. 이런 영예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내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야. 앞으로도 모범적인 군생활 부탁한다. 중대장의 말에 하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병 진급이 앞당겨진 것이었어요. 보통보다 2달이나 빨리 진급하게 된 거였죠. 축하해, 윤상병. 동기들이 하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민은 어깨에 달린 상병 계급장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하민 자신이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민아, 신병들 교육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소대장이 하민에게 부탁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병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미는 신병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죠. 군 생활이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들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 신병들은 하민의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선임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시간이 더 흘러 드디어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민은 저녁 후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이 있었죠. 엄마, 저 부사관에 지원하려고 해요. 면회를 온 한경진에게 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관? 왜 갑자기? 군대 안에 아직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경진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곽 중사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부사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미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확신이 섰거든요. 드디어 저녁식 날이 되었습니다. 하미는 마지막으로 생활관을 정리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민아, 저녁 축하해. 동기들이 하민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두들 하민의 저녁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고마워, 정말. 너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하민은 동기들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장에는 한경진이 와 있었어요. 오늘은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죠. 엄마로서 아들의 저녁을 축하하러 온 거였어요. 충성, 보고합니다. 유남인 상병, 아니, 민간인 유남인입니다. 하민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경진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수고했다, 하민아. 엄마 감사했어요. 정말로. 모자는 서로를 안으며 감격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모두 이겨내고 드디어 이 순간을 맞이한 거였어요. 부대를 떠나면서 하민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성장시켜준 소중한 기억들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거였죠. 며칠 후 하민은 부사관 모집 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지원 동기란에 펜을 들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글씨로 써내려갔어요. 군대 안의 유남인들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이 한 줄에는 하민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한경진은 아들의 지원서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동기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요. 너는 이미 엄마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하민아. 몇 개월 후 하민은 부사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배치받았어요. 이제 자신이 신병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입장이 된 거였죠. 첫날 하민은 신병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신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예전의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었죠. 괜찮아, 긴장하지 마. 하민은 그 신병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여기는 너희를 보호하는 곳이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도 돼. 신병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날 저녁 하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근무였어요.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이제 제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요. 한경진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힘든 시간을 거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은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민아.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하민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확신과 함께요. 시간이 흘러 하민은 2등하사가 되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신병들을 만났고 그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왔죠. 하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마친 신병 하나가 하민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힘내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하민은 따뜻하게 신병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민에게는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하민은 교육대 뒤편 언덕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구름 몇 개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이등병 시절 곽 중사에게 시달렸던 그 힘든 날들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민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하민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군 인권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거였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하민은 상급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자네만큼 적임자가 어디 있겠나?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야. 하민은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강연 장소는 한경진이 근무하는 대테러 기획단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유남인 2등하사입니다. 한경진이 직접 하민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히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민은 연단에 올라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죠. 안녕하십니까? 유남인 2등하사입니다. 하민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등병 시절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저는 그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민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한경진은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지금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후배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하민에게 다가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중령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하사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부하들을 대할 때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하민은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한경진과 하민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였지만 이곳에서는 다시 어머니와 아들이었어요. 오늘 강연 정말 훌륭했어. 엄마 앞에서 하니까 더 떨렸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한경진은 진심으로 아들을 칭찬했어요. 예전에 소극적이던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대견했거든요. 엄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그때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를 도와주러 올 때 말이에요. 한경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무서웠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서우셨다고요? 응.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엄마로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내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무섭지 않겠어? 하민은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항상 강인해 보였던 어머니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민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덕분이야. 내가 도와준 건 마지막 순간뿐이야.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하민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모범 부사관상을 받게 된 거였어요. 신병 교육과 군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 날 한경진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였지만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유남인 2등 하사. 하민이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경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아들을 바라보았죠. 시상식이 끝난 후 한경진은 예편을 결심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국방인권센터에서 고문 역할을 제안받았는데 이 일이야말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엄마가 예편하신다고요? 응.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어떤 일이요?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 캠페인을 하려고 해. 너처럼 고생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하민은 어머니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기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모자가 힘을 합쳐서 해보자. 그로부터 1년 후 국방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캠페인 포스터에 하민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나는 다시 군인이 되었다. 이 포스터는 전국의 모든 부대에 붙여졌고 많은 군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변 벤치에서 한경진과 하민, 그리고 할머니 오말순이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죠.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경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넌 이미 누군가의 방패가 됐어. 그때 하늘 위로 헬기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타고 온 헬기였지만 이제는 하민이 탈 차례였어요. 내일부터 하민은 특별 임무로 다른 부대를 순회하며 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 헬기가 내일 나를 데리러 오는 거야. 하민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엿한 군인이 되었구나. 한경진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세 사람은 석양이 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희망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민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제 나는 정말로 준비가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